네, 저희 세 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해당 내용 관련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저희 지정 토론과 그 다음에 오픈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지정 토론에서는 토론자 순서대로 두 분의 토론자가 순서대로 발언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객석에 참석이 가능한 오픈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대영 전 국가대표 코치고요. 대한산악연맹 선수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대영 토론자께서는 지난 2018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팀 지도자를 맡은 바 있고요. 대한산악연맹 선수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다음 김인경 전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 그리고 국민대 운동역학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김인경 토론자는 1997년 가셔브롬, 2003년 데날리를 등반한 바 있고요. 현재 매드짐 광명 클라이밍 센터 대표로 계십니다. 토론자 두 분은 스포츠 클라이밍계의 코치와 감독이라는 공통 이력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산 등반 경험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토론자님부터 앞선 주제의 발표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그리고 그 자료를 3일 내내 읽어봤는데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해야 될지 사실 지금까지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단히 광범위한 내용이고 그리고 앞서 토론자 발표자들께서 발제해 주신 것처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가치관들이 다 달라요. 예컨대 클라이밍이라는 어느 행위의 시작이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여가생활 또는 취미생활 또는 생활 스포츠로서의 하나의 행위로 쉽게 접근했던 지금의 현 사회 생활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모든 이그니시네이션은 사실 산악 활동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 수많은 동호인들이 몇이나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내용의 이해는 정말 너무 광범위해요. 그런 상황에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대한산악연맹이라는 산악활동의 전반적인 단체가 과연 스포츠 클라이밍과 전문 등산의 두 교두보를 어떻게 상생시켜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전무했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이사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가 상생이 가능한가인데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이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상생인데 다른 말로는 공존이 있겠죠. 그럼 그 공존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서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앞서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들 연맹의 어떤 전문성의 확보 부재 그 전문성의 확보의 부재는 사실 산악 활동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산악 활동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흰산 또는 히말라야 등반이든 거벽 등반이든 그런 산악 활동에 대한 전문성은 이미 많은 선배 세대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이루어내려고 있죠. 그런데 스포츠 클라이밍은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사실 전문화된 지가 최 10년이 되지 않아요. 제가 2018년 아시안게임에 지도자로 나갔을 때도 그때도 처음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전속 종목으로 채택이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불과 6년 채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파이는 점점 커졌고 결국은 지금 동호인 수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암벽장들도 300~400개 이루죠. 예전에 멀티 등반의 훈련 수단이었던
클라이밍이 지금은 인테리어적인, 감성적인 어떤 카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연출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의 장이 이제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연맹의 역할이 점점 부재의 연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토론자, 이제 발표자 세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연맹이 지금 동호인들과 그리고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과연 이 두 교두보를 어떤 식으로 산업활동하고 연계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를 여쭈고 싶어요. 지금 연맹은 예를 들어 엊그제 충청도 회장대 타이틀로 청주에서 동호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동호인 대회에 참석했던 선수만 300여 명이 넘어요. 동호인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선수권 대회, 엘리트 체육으로 놓고 본다면 국가대표 선발전인 선수권 대회에는 남녀 통틀어서 나와야 150명 정도입니다. 결국 차이가 이미 많이 나요. 근데 그 150명의 선수권에 나오는 선수들도 기량이 천지차예요. 정말 엘리트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남자 한 10명 내외, 여자는 5명 내외가 사실 전부죠. 이런 상황에서 동호인들은 동호인들대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연맹이 어떤 조직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무시한, 이제 아까 오영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의해가 연속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연맹이 결국은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한 전문성을 이제 제고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산업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 등산이 추구하는 건 결국 우리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자연이죠. 알피니스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연을 추구하고 결국은 대상이 자연인데 스포츠 클라이밍은 자연적으로 추구하는 영역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표자들께서는 어떤 견해로 이런 두 현상을 이해하시고 그런 이해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되어야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동호인들도 웃을 수 있고 엘리트 선수들도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전문 산업인들도 웃을 수 있는, 결국 이건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그럼에도 질문을 드리는 건 이게 이미 화두가 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연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사실상의 어떤 시발점이 또 다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연맹의 어떤 역할과 관련된 얘기만큼 오영훈 박사님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 토론자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경 토론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인 저도 이렇게 떨리는데 발표하시는 분 얼마나 떨렸을까 싶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읽었다고 했었는데 열심히는 봤는데 먼저 첫 번째 이용준 기자님이 적은 글 속에 보면은 맨 처음에 구조를 보거든요. 저는 약간 운동 역학전공이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등산의 경쟁이 어떻게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변화되었고 발전되었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신체적 활동과 그다음 경쟁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매스미디어 역할로 인해서 첨예화됐는가,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경종을 올리는가라는 마지막 그 인용까지 쭉 잘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걸 저는 그래서 좀 찾지 못해서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은나 발표자 거는 산악 등산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클라이밍이 플레이에서 그 다음에 게임이 되고 그 다음에 스포츠로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했지 등산과 아니면 산악활동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더 첨예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경기화되고 올림픽 종목으로 되면서 이 성적 중심으로 해서 매스미디어에 보여지고 이 선수들의 어떤 기량을 평가할 수 없는 그냥 숫자, 단위 숫자로 보여지는 것. 또 하나는
올림픽 경기에 메달 2개만 주어주고 이제 파리올림픽에는 컴바인드가 아니라 볼드 앤 리드 앤 그 다음에 스피드 이 두 가지 종목이 되면서 또 성적 부여가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첨예화되는 스포츠 클라이밍 안에서도 또다시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네 발로 기는 행위인 클라이밍이 이제는 어떤 파쿠르적 요소와 그 다음에 아크로바틱적 요소를 많이 가미돼서 이제 저게 클라이밍이야? 라고 클라이머들도 의구심을 갖고 우리의 본질은 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등산 산악을 논할 때가 아니라 더 아주 심화되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산악계에서 산악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너무 첨예화됐거든요. 체조에서 리듬 체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치어리딩 이것들이 계속 분화되고 발전하면서 첨예화됐는데 스포츠 클라이밍은 아직까지도 체조 이런 퀘스천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발표자에게 묻고 싶은 거 더군다나 선수 몇 년도에 스포츠 클라이밍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그때는 흰산을 꿈꾸면서 운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산에서 암벽 등반을 위해서 운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훈련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박사과정까지 받으셨는데 과연 지향점이 어디였는가? 선수였는가? 아니면 고산 등반이었는가? 아니면은 정통 등반이었는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영훈 발표자님께서는 제가 너무 읽으면서 전 정통 등반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정통 등반도 했고 히말라야도 갔다 왔고 백두대간 56일 종주도 했습니다. 상 받고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머로 29살에 갑자기 전환해서 국가대표 활동하고 감독과 지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잊어버린 저희 후배와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뵌 대선배님들의 건강함에 너무 감사하면서 정통 등반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생각을 너무 뼛속 깊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스포츠 클라이머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사람 선수를 가르치고 있지만 정통 등반으로서 저는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대한산악연맹이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위에다가 자연을 훼손하고 거기에 볼트를 받고 캠을 치고 그 다음에 너트를 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스포츠화 되어버렸어요. 그럼 바위는 훼손하죠. 우리의 정신도 훼손되고 우리의 원래 본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퀘스천들을 가슴 깊게 할 수 있었던 가슴 깊게 뿌리박았던 그런 발표였고요.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대한산악연맹이든 아니면 한국등산회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등산 산악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또는 주도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죠. 어떻게 정통등산을 책임지고 해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어느 단체 특정 단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든 상관없이 어떻게 정통등반을 이렇게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계속 이끌어가고 우리의 순수성 그 다음에 안전하지만 그 모험을 즐길 수 있고 그 모험에 대해서 남을 탓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경쟁이 아닌 순수성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세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 두 분의 토론자분들이 각 발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보니 저희가 발표 순서에 맞춰서 한번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위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등산이 스포츠화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드렸는데 그게 언제 스포츠 클라이밍이 되었느냐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죠. 근데 아마 제 추측, 이 뒤에 오영훈 박사의 글에도 나오지만 1930년대 양정산악회가 이렇게 등반 경기를 하였고 서구에서는 소련에서 47년도부터 그런 경기를 하였고 이런 사실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다만 등산이 놀이화가 되면서 경쟁은 사실은 생존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은 어떤 인간이 하는 활동에서 놀이의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미가 있잖아요. 제기차기를 혼자 하면 재미가 별로 없는데 누가 더 많이 찰까 겨루면 재밌어요. 그런 것처럼 등산 또한 그러한 놀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스포츠화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인공 구조물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한테 하신 질문은 아닌데 저는 한편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최근에 제가 만드는 그 알피니스트라는 잡지는 그 미국 본사에서 방침이 스포츠 클라이밍은 다루지 않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머에 대해서 다루지가 않아요. 뭐 왜 그런지는 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기존 전통 등산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등산을 시작하는 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거의 99%의 사람들이 어딘가를 올라가기 위해서 스포츠 클라이밍 체육관을 먼저 찾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가가 굉장히 그 이후의 산악운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쪽 편집장이요. 우리나라 또한 이미 그 무게추는 스포츠 클라이밍 암장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쪽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늘 리포터처럼 하는 얘기가 후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후배가 여기 없는 거다. 암장에 가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암장 바깥에 눈을 돌릴 수 있게 관심을 갖게 하는가가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과 달리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클라이밍을 접한 세대입니다. 저는 99년도에 이제 올림픽 스포츠 센터라는 곳 안에 있는 새로 생긴 클라이밍장에서 이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이제 열정이 있어서 대회에서 잘 할 수 있는 청소년 선수를 많이 키웠고요. 그러면서 트레이닝하고 스포츠 클라이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분명히 자전거 등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스포츠 루트를 등반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렵고 청소년들이었고 부모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선생님 존재는 아이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등반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스포츠 클라이밍 루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드트레이 등반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20대가 좀 넘었을 때 또 제안이 왔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으로서 어느 정도 잘하니 이런 비벌 등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워보고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었는데 저는 스포츠 클라이밍을 해왔다 보니까 네,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클라이밍을 계속했고 스포츠 클라이밍 강사가 되었고 그렇게 지금도 이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가 너무나 재미있고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이끄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아쉬운 건 제가 이제 올림픽 스포츠화가 되면서 5년 동안 선수들이 바뀐 대회 룰에 적응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대회는 시즌이 있습니다. 봄에 시작해서 가을, 이제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시즌이 마치는 시즌들이 있는데 국내 대회도 그렇고 국제 대회도 그렇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선수들 지금 이번 주말 대회를 앞두고 있고 이 대회를 위한 대회를 뛰기 위해서 자연암벽에 잘 못 나간다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분화되고 있고 나뉘고 있고 자꾸 인공암벽에서만 등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져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연맹에서의 분리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현 세태나 이런 것들이 분리가 필요한 상황에 왔는데 그게 이제 언제냐는 계속 늦춰질 뿐 점차 고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보고요.
또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등산과 이런 내용을 다뤘을 때 가끔은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다, 나는 잘 모르는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클라이밍으로 산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화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 클라이머들이 또 바라고 또 연맹이 원하고 하는 것들은 역사 문화도 있지만 또 중요한 뭐 역학 이런 것도 있고 뭐 운동 기능학 또 부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예, 네, 저 두 토론자분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이 저희 답변을 기대했는데 질문을 주시네요, 두 분 다. 저한테 질문은 과연 이 스포츠 클라이밍 내부에서도 동호인 선수들도 많고 아니면 또 하지만 엘리트 선수는 뭐 극소수의 이런 상황에서 대한산업연맹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 김대영 이사님 주셨고 김민경 감독님도 좀 분야는 다르게 하지만 연맹과 관련해서 전통 등반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연맹 혹은 연맹 대외적으로 아주 포괄적인 질문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 일단 저도 현재 연맹 이사로 있기도 하지만 연맹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있었던 많은 분들이 제도적 체제의 그 변화가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엔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띨지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현장의 필요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한산학연맹은 대한체육회 산하의 그런 기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처해 있고 예산의 운용 수급과 운용과 관련한 부분도 예전 같지 않아서 훨씬 더 엄격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워진 부분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사무처라든가 관련자를 개인을 지적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산학연맹 자체가 아니라 그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예컨대 산악 스포츠와 관련해서 스포츠 클라이밍과 등산, 전문 등반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봤을 때 대한산학연맹도 있지만 한국산악회 여기 좀 회장님 누가 계시지만 한국산악회도 있고 또 산림청과 공단, 국립공공단 이런 부분들의 다른 조직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개념들을 어떻게 취하고 있으며 미래 장래에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연맹 관련자라면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조직적인 접근을 취해 나가야 된다. 허용 가능한 자원에서 조직적 접근을 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구조적인 분석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부족했다. 저는 뭐 제가 그쪽에 잘 경험도 없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쪽 관계자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서로가 더 많은 이해를 넓혀가면서 이런 쪽의 현장에서 얘기도 듣고 그리고 전문 등반 관련해서도 더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구조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제 문제 진단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산학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과연 대한산학연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국위 선양을 위한 그런 행사 위주로 지금까지 해온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개개 구성원들의 필요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자세히 청취하고 그런 것들에 직접 반영하려는 그 소속 구성원들 회원 단체입니다. 그 회원 단체의 기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회원 단체로서 어떤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과연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과연 어떤 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변해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양상을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으려면 그런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한산학연맹의 관점으로서는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지언정 완벽하게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산학 관련 어떤 전국적인 그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연맹체 이런 것들은 허상에 지나지 않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지역적 혹은 뭐 전국적인 어떤 특정 종목 혹은 특정 분야 혹은 어떤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직업군을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각종 다양한 단체들이 그 소속 구성원들의 의견을 서로 잘 취합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의견을 서로 잘 공유하고 그런 의견들이 또 다른 단체와도 잘 공유가 되고 떳떳하게 솔직하게 열린 마음으로 이런 식의 토양이 없다. 그런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산학 언론 관련 언론 분야에서도 열심히 다 노력하고 계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상당히 그런 의견들을 소수의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언론에 마냥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들이 이런 그런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조직체를 구성을 하고 스스로 간에 그런 공동 연맹체를 구성하는 것. 예컨대 지금 판대 빙벽장을 보면 재작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재작년에 그런 법적인 이슈가 돼서 전폐의 귀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어떻게 됐느냐? 그 관련한 그 빙벽장 아끼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후원회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내부에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그 내부자들끼리 그걸 다 의견을 해서 조율을 거쳤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다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작년 올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돼서 그런 것들을 다시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의 입장을 서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군사정권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그 대중의 민주적인 의견을 수립하는 절차가 지금까지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국가의 명예라든가 어떤 뭐 국위선양 이런 것보다는 과연 우리 각각의 서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을 하면서 용납하면서 다 함께 나가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그리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으로 우리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정 토론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객석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소속과 성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드신 변기태 회장님. 이거는 나옵니다. 네, 저는 이 세미나가 그동안 산학계에서 많은 세미나 중에 저희 알 수 있는 무엇인가 이런 세미나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모아서 오셨는데 끝나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육상연맹에서 그리스의 한 병사가 왜 뛰었는지를 논하지 않잖아요. 잘 뛰었는지 못 뛰었는지 지금 이 세미나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다 정답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 세미나 주제가 정말 대한산학연맹과 상생하기 위한 살짝 피해가기 위한 세미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포츠 클라이머들의 나이들이 아주 젊고 그렇지만 지금 10년, 2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동안 전문 분야의 박사학위도 많고 대부분
그렇지만 기존에 산악계에 있는 어른들이 7, 80, 6, 70, 저도 60대 중반이지만 70대, 80대들이 그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금 논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 관행을 논란이 된 거는 스포츠 클라이머들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지난번에 대한사람의 김종규 회장이 될 때 스포츠 클라이밍 쪽에서 골프를 줬잖아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현재 회장도 스포츠 클라이밍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그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포츠 클라이머가 아니에요. 대한사람연맹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원 자체가 회장부터 임원들이 전부 다 스포츠 클라이머가 몇 명이나 있을 거예요. 스포츠 클라이밍 위원회, 저도 부회장을 7년 했지만 스포츠 클라이밍 위원회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다층으로 이 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부상방지위원회, 무슨 위원회, 스포츠 클라이머를 위한 위원회가 많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대한산업연맹이 산업을 하기 때문에 온갖 자연보호위원회, 환경위원회, 해외보산위원회, 산업에 관한 위원회가 잔뜩 있지 이 중요한 스포츠 클라이밍이 하나의 스포츠 클라이밍 위원회 하나로만 존재하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대한연합연맹의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가 1년에 몇 개 열리니까 무지하게 많아. 그러지 말고 몇 개입니까? 외국 사람이 물어보니까 전달 좀, 짧은 영어로 전달 좀 하게요. 수백 개 될걸? 내가 부회장 때 32개였는데 그렇게 많았냐? 그러면 일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대회 됐잖아요. 청소년들 클라이머는 몇 명입니까? 몰라, 무지하게 많아. 아니, 그래서 연맹의 임원을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다. 왜? 산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포츠 클라이머라면 굳이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연간 몇 개고 다 알고 이런데 결국은 이런 회장을 선임하는 아까 자료를 보니까 대의원이 60%가 넘으면 회장을 선출할 권한이 있잖아요. 기존의 산악인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이 돼갖고 기존 산악인들을 선출한 스포츠 클라이머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아마 내년도에 연말에 총회가 있다면 그때 스포츠 클라이머들이 좀 더 용기를 갖고 사회적 지위, 나이 비교받지 말고 우리 스포츠 클라이머들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시행처가 많이 있어도 돼요. 대한사람이 수없이 시행처가 있었어요. 사무실 하나 없이 전전할 때 있었거든요. 지금은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에 독립한다면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올림픽 종목에, 종목에, 국가 예산에 스포츠 클라이머들이 용기를 내야 돼요. 기존의 관행에 벗어나야 되고 기존에 우리가 늘 보던 선배들한테 대의받지 말아야 돼요. 혁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석기시대가 가고 철기시대가 온다는 거 가장 많이 얘기해요. 돌이 없어져서 철기시대가 온 게 아니에요. 돌은 돌대로 있는 것이고 대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이 분리한다 하더라도 산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산악은 산악대로 발전하고 스포츠 클라이밍은 전문가들 거름으로써 하나의 스포츠로서 계속 발전하려면 스포츠 클라이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생과 발전을 위한 코멘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마이크를.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역에서 조금 물러난 편이어서 한국등산안전교육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 임영칠입니다. 지금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신 분들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는 70년대 초에 중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로 시작해서 산을 시작해서 81년도에 히말라야를 해외 원정을 나가기 시작했고 여기 77의 대선배님들도 여러 어르신들도 와 계십니다만은 제 88때 에베레스트 로체를 등반을 했고 사우스 필라에 3-4를 가설을 했고 로체 정상을 등정을 했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제가 동계까지 4차례를 했고 히말라야 이래 보니까 한 20여 차례. 그러면 히말라야 등반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91년, 92년 우리 이재용 감독이 막내일 때 아까 얘기가 나왔던 히라야마 유지가 우승을 할 때 이근택 선수가 가장 잘할 때
제가 감독 겸 코치로 우리 한국 팀을 이끌고 91년과 92년 제가 다녀왔고, 여러분들이 적골도 배우고 이런 앞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라,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때 최초로 새마을 체육관에서 월드컵 대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건 일본치를 벽을 가져다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대산년에 보면 스포츠 클라이밍 쪽에만 예산이 가고 뭐랄까요, 이 히말라야 등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쪽에는 지금 예산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스포츠 클라이머들이 그동안에 뭘 했습니까? 행정가를 기르고 서로가 토론을 하고 더 노력을 했어야 되죠. 제가 봤을 때 대산년을 제가 바꿨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주역 중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97년 선거가 끝나고 97년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롱에서 2차례의 토론을 했습니다. 3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토론을 해가지고 98년 1월 선거에서 흥사단 대학로에서 선거에서 바꿨습니다. 바꿔서 10몇 년 동안은 모 정치인, 정확하게 김상인 회장을 모시고 앞에 있었던 걸 다 끝냈고 대산년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부채를 없애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모 대회 할 때 3억을 썼던 바로 그런 돈이 20억을 그때 만든 겁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3,000불도 아니고 5,000불도 아니고 10,000불도 아니고 20,000불도 아니고 30,000불도 아니고 현재는 35,000불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면서 핵 개인주의 시대로 변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 봉사가 없이. 지금 여기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조직을 만들려면은 그 조직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행정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서로가 수없이 담합을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228개의 기초단체가 있어요. 거기에는 스포츠 클라이밍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줘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산년 예산이 그 몇 푼이나 됩니까? 법과 제도와 조례를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거 지금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말 듣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누가 해야 돼요? 서로 모아서 학자들이 돕고 스포츠 클라이머들이 행정가를 기르고 거기에 YB가 있고 OB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짭에만 열심히지 실제적으로 나와서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알피니즘 여기 건들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들 영역이요. 놔두세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가잖아요. 다른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즐기면서 아까 오영훈 박사도 얘기했는데 이게 자기 중심으로 다 왔어요. 이제 가고 있어요. 뭐 자기가 메달 따가지고 뭐 연맹을 발전시켜 달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뭐 태극기를 들고 뭐 해달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잘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짭을 차려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알피니스트들은 그런 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비교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날밤을 새더라도 토론을 하려면 제대로 토론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대학에 있었고 학자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요 주제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제 지금 휴대폰에 보면 너댓 개를 제끼고 왔어요. 그러면 주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찬반을 명확하니 자기 의사를 밝히고 토론을 해야죠. 그걸 하려고 왔는데 지금 4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앉아있는데 제일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주제 발표자가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버리고 토론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해왔잖아요. 지금 해왔는데 지금 현실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걸 내놓고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한국산악학회에서 한번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분이 발표를 했어요. 한평주.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또 한 것 같은데 이걸 하시려면 좀 더 실제적으로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와야죠. 이 스포츠 클라이머들이 오고 지도자들이 오고 학부모도 오고 동호인도 와야죠. 와가지고 해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악 언론에 등업해서 손 안 대고 고플려고 가는 식 그건 안 되죠. 저는 볼 때 그런 건 좀 미비하다 생각하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쓴다면 시간적으로 더더 못하실 때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걸 하시려면 국가의 예산, 광역정부, 지방정부, 기초정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지금 뭐죠? 등산 트레킹 센터 이사장이 100억이 넘는 회사장, 그 사람이 등산에 등자도 모르고 스포츠 클라이밍에 뭣도 모르고 하신 분이 이사장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면서 무슨 놈의 대산전에 지금 시코리만 대산에 거기 안에 있는 분 중에 지금 제가 볼 때 봉급 생활자 중에 스포츠 클라이밍을 할 줄 아는가? 아니면은 뭐 등산학교를 나와가지고 등산 경력이 얼마 있는가 이거 뽑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스포츠 클라이밍, 절반은 여기 한 사람을 뽑아야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노조법이 있는데 당장 해임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등산 행정가가 정확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문위원회에 정확한 사람이 있어서 이 연맹을 만들 때 아니 회장 내놔라. 60% 투표권 갖고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228개 그 다음에 17개 시도 그런 지역에서부터 천천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400개가 넘잖아요. 인구함장이. 네, 저희 그런 일론에 끝낼게요. 간단히 끝낼게요. 저희 다른 그분들이 분에게도 의견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래서 끝낼게요. 마무리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4시에 시작했으면 6시에 끝내가지고 발표하고 토론 시간 6시부터 줘야죠. 그런데 6시 35분 40분까지 가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차라리 그 플로어에 사람을 오지 말게 하려면 말게 하든지 아니면 토론하게 하려면 토론하든지 그걸 명확하게 해야죠. 처음에 주도를 하실 때 제가 마지막에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는 네.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 좋은 말씀 감사히 들었고요.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오늘의 또 자리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호기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또 마련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한 자리 말씀처럼 귀한 시간대에서 오셨으니까 또 다른 분의 또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가 죄송하고요. 이걸로 끝내겠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저도 자료를 드리고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반영해서 좀 더 발전적인 세미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인천이라고 그러고요. 한국산악회 산악기술연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등반은 여기서 말했던 전문 분야, 전문 등반인지 그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알파인 등반을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고,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과연 등산이 스포츠인가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등산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경쟁이라는 게 과연 스포츠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경쟁하고 같은 것이라고 저희가 봐야 하는지, 물론 이제 아이고 북벽에서의 초등 논쟁, 초등 경쟁이라든가 8,000m 그 히말라야 8,000m 초반에 국가주의가 개입됐던 등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업주의와 거기에 결합한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그 14자 논쟁이 경쟁이 있었고, 물론 이런 경쟁들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또 등산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많은 등반가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그 욕구와 모험 정신,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도 있었겠지만 과연 이 경쟁 심리가 그 남들보다 내가 더 돋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그 보상을 받겠다라는 그런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는 1등이나 2등, 3등 다 차별화된 그 보상이 주어지지만 등반은 그러지 안 해왔잖아요. 그리고 등반의 본질이라는 거는 그런 경쟁에서는, 즉 스포츠 선수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상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스포츠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는 선수들, 또 사람들, 동호인들을 보면, 물론 저도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등반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인공 외벽이나 실내 함장,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루트에 가서 근력 운동 겸해서 등반을 하는데, 거기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한 100명 중에 95명은 자기는 자연 암벽은 싫어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면 무섭다라는 거죠. 특히 아이스 등반이 빙벽 등반이라든가
눈이 덮인 산에서 하는 등반은 자기는 꿈을 꿀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후배들을 많이 봤고, 또 제 또래 동호인들도 역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즉 등반에서 위험하고 무서운 요소를 제거하고 그 단피치 30m 내외의 등반에서 안전한 그 고정 볼트를 설치해 놓고 하는 등반이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과 그 등반을 과연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스포츠라고 같이 아까 스포츠라고 말을 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제 그런 견해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혹시 답을 듣고 싶은 발제자 분이 계실까요? 네. 네. 어떤 발제자가 경쟁에 관련된 주제로 발표하신 이영준. 경쟁이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경쟁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면 그게 뭐 알파인 등반이라고 해서 경쟁한다고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재미의 요소가 점점 부각되면서 앞서 제가 김인경 토론자님 답변했듯이 그렇게 이제 스포츠 놀이로서 또는 어떤 게임으로서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여기 관객들 오신 분들 보니까 스포츠 클라이머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참으로 우리 산악계에 한 명? 예. 정말 이거 딱 반반 앉았어야지 오늘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세미나 자체가 사실상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서로 토론을 한다 그러면 스포츠 클라이밍에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모아가지고 같이 한쪽으로 앉혀놓고 서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 데서 스포츠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 참 우리 지금 산악계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 토론자분이 한 말씀 더 보태서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얘기 들으면서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포츠 클라이머 분들에게 저도 권했습니다. 근데 다들 생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두 가지 생각했는데, 알피니즘은 산악의 정신이고요. 그리고 모험 도전, 등산의 개념입니다.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죠. 그래서 스포츠 클라이머들은 알피니즘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어플레이나 아니면 스포츠 정신, 그리고 정량적 숫자에 대한 보상, 그로 인한 포디엄에 서는 것, 이게 선수들의 목적이죠. 그것을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영광이다? 그게 올림픽 정신이죠. 예, 정치적으로 연루되지 않고 특정 이익을 반영하지 않으며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스포츠맨십을 모두 다 발현하는 게 바로 스포츠 정신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라이머는 그에 따르는 자기의 행위를 할 뿐이고 훈련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뭐 연맹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경기를 항상 위원회를 하다가 위원장을 하고 감독을 하다 18년도에 떠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의 분과로 스포츠 클라이밍 분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산악연맹에 이사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현재는 심판위원회는 이사가 아니고요. 스포츠 클라이밍 이사 한 분과 그 다음에 경기력항상위원 이사 한 분, 다른 경기 종목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맹 체계 안에 그 관련 이사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선수 반드시 있어야 될 조직이 경기력항상, 선수, 심판 반드시 있어야 될 이사 조직입니다. 근데 이 위원회는 제가 연맹에서 이제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을 보려고 하면 맨 아래에 있습니다. 경기력항상 거의 끝에 있어요. 얼마나 이 조직 자체가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지만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40분, 50분 회의에 40분을 할애할 정도로 거의 정통 등반 얘기는 없고 스포츠 클라이밍만 얘기한다? 이게 무슨 일까? 저는 좀 계속 의구심이 들어요. 조직 안에 있으면서 발전적인 방향의 얘기를 하면, 전 스포츠 클라이머로서, 지도자로서 얘기를 하면 위로 전달이 안 됐다는 몇 번이나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직접 전화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게 걸릴까요? 스포츠 클라이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냥 예산 받고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물론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와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 알파인이었기 때문에 알파인에서 스포츠 클라이머로 전환됐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밥 먹을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선수 다이어트 하는데 남의 선수 왜 낚아채? 전 너무 놀랐어요. 옆에 있는 서울 농대 후배 있으면 밥 챙겨주잖아요. 그럼 제 동기한테 전화가 와요. 야, 너 밥 사줬다며. 술도 사주지. 근데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첨예한 스포츠예요. 그럼 스포츠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예산 받아서 그거를 왜 거기에다 다 썼는데 뭐 했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조직이 지금 산학연맹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츠 클라이밍이 결집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직체계의 변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 토론은 반반. 그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 선수 다 모여 있어야 되는데 여긴 안타깝게도 그런 홍보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약간 그 오해 혹은 이 토론, 이 세미나를 조직한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정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한산학연맹이 제가 이사라서 안 알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예산은 한 60% 정도만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관련한. 나머지 40%는 다양한 분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클라이밍이만 하는 건 아닙니다. 둘째, 요거는 주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개념 철학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을 다 다루지, 우리가 이 세미나가 대한산학연맹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한산학연맹 주체의 토론의 자리는 아닙니다. 이 부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등산이 초점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이 초점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로 등산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등산의 그 내용들이 스포츠 클라이밍 어떻게 녹아지고 어떤 부분이 갈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자리로 이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학부모, 선수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등산연구소가 아니라 대한산학연맹 쪽으로 우리가 공을 돌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저희는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이라기보다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저희 5회 세미나를 모두 마치며 저희 한국등산연구소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 오늘에 있었던 이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